자, 이번 시간부터는 취소 철회 그리고 실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취소가 뭡니까? 취소. 일단 취소를 인정하려면 여러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는 게 다수의 판례죠. 자, 행정의 취소는 그 성립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행정행위 자체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는 게 다수의 판례죠. 그런데 우리 행정기본법의 18조에 들어왔다 이겁니다. 일단 취소의 개념이요. 일단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의 하자를 이유로 권한이 있는 기관이 법률상 효력을 원칙적으로 행위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독립된 행정행위다. 그렇게 해서 뭘 없애는 거죠? 소위 공정력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다. 하자와 철회와 구별되는 것은 철회 자체는 일단 하자가 없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가 사후에 어떤 발생한 새로운 사정에 의해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소멸되는 거죠. 철회. 그래서 행위시에 소급하는 취소와 구별되고요. 어쨌든 취소 자체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다수설 판례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본법 제18조에 요 취소에 대한 직권 취소에 대한 근거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항 행정청은 위법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2항 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있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역량하여야 한다. 다만 또 이런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죠?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나 당사자의 처분을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공익과 비교역량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자, 쟁점이요. 직권 취소의 직권 취소. 보다 직권 취소에 흠이 있다. 네, 근데 그 흠이 있으면 역시 취소돼야겠죠. 요거 쟁점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직권 취소의 직권 취소. 즉 흠 있는 취소의 효력인데요. 흠이 있는 취소의 효력이요. 직권 취소 자체에 무효 원인이 있는 경우 여러분 그러한 취소 처분은 당연 무효가 되어서 원처분은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반면에 자, 직권 취소에 단순 위법한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요. 여기에는 학설은요. 적국설과 소국설을 나눈다. 즉 적국설은 뭡니까? 하자에 있는 행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취소 가능하다. 소국설은 뭐죠? 소멸한 행정행위를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처분을 다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 다만 우리 판례는 절충설 입장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담적 행위와 소위 수익적 행정행위를 나눈다 이거죠. 먼저 자 수익적 행정행위라면 적국설 입장이다. 이게 뭐예요? 자 수익적 처분이라면 자 제3자 이해관계를 고려할 필요 없이 당연히 수익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원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겠죠? 취소 자체의 취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흠 있는 취소의 효력을 통해서 그죠? 그 취소를 통해서 원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원처분 소생된다. 예, 그래서 적국설 입장입니다. 그래서 취소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다만 부담적 행정행위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과세관청의 부과 이런 부담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취소가 되면 부담이 또 살아나잖아요. 그죠? 따라서 원처분을 소생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담적 처분의 경우에는 취소를 부정하여 원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새로운 처분을 다시 하라 이겁니다. 대표적인 게 과세관청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 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네, 그래서 우리 판례 뭐라고 봅니까? 설사 부과의 취소에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부가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킨다. 원처분 소생되는 게 아니라 따라서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가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이 상속세 부가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가처분, 그죠? 상속세 부가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이거죠. 이건 흠이 있는 처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요 병무청장의 재검, 그죠? 재검등을 거쳤는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분은 아시죠? 한 끗 차이로 현역과 보충력으로 나눠집니다. 그죠? 4급이냐 5급이냐. 4급까지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겠죠? 신검에서 신체검사 신검에서 1급부터 4급까지는 그냥 현역이다. 5급부터는 이제 불합격이죠. 5급은 이제 제2국민력으로 본다 이겁니다. 어쨌든요. 그러니까 재검 결과를 거쳤을 때 현역병 입영 대상 편입 처분을 보충력 편입 처분이나 제2국민 편입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보충력 편입 처분을 제2국민 편입 처분으로 변경했다. 어쨌든 그 후에 새로운 병역 처분 성립에 하자가 있었음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면 똑같은 논리죠. 부담적 행정이기 때문에 군대 가는 거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종전의 병역 처분 효력이 되살아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효력이 되살아난다? 그렇지 않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앞부분 요 과세관청의 부가, 요거 과세관청의 상속세 부가처분과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원부가처분 소생시킬 수 없다.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자 여기 보실까요? 병역처분 성립하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다. 제소기간 경과 등 형식적 전속력이 생기가 동시에 종전의 병역처분 효력은 취소나 철회되어서 확정적 상실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후에 새로운 병역처분 성립에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해서 이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종전의 병역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다고는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쵸? 되살아나면은 다시 그죠? 군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되살아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깔끔한 판례였다. 문제 봐야겠죠? 행정행위 직권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뭐 군대 나와서 하는지만 지금 저희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는 굉장한 긴장 관계, 그죠? 사실상 전쟁이 발발했다고 보고 있죠. 지금 굉장히 지금 일촉즉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된다? 행정행위 직권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야 된다. 수험생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안 되겠습니다. 전쟁이 안 나길 바라야죠. 자, 기억.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한다. 그죠? 철회 사유는 그렇지 않다. 행위 성립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로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 그러니까 취소와 철회의 구별이죠. 그죠? 맞다. 기억 좀 맞죠? 니은.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별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면 행정행위 성립에 하자가 있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취소 가능하죠? 취소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에요. 요거. 니은 지문 틀린 지문이다. 디귿.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별도의 명시적인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원래의 행정행위를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더라도 이런 사정 변경이 생겼다면 그죠? 철회할 수 있다고 보죠? 우리 판례 입장. 그렇다. 철회할 수 없다 해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행정사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021년 지방직 9급 취소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과세관청은 과세 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 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죠. 판례는 절충설 입장으로서 우리 말씀 봤죠?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를 부정한다. 그렇지만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과세 처분이요. 요거는 부담적 행정행위로서 다시 취소를 인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번. 1번 질문 틀렸다. 1번 질문 틀렸어요. 2번.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그렇죠? 행정 기본법 19조예요. 이제 기본법 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
그래서 그 19조에 대한 내용 여러분 언제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법령의 변경이나 사정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이거나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때 그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이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당연하겠죠? 철회 자체가 뭡니까? 철회 그 자체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절차에 따라야겠죠. 특히 여러분 문제되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뭡니까?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다.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의 절차, 다시 말하면 뭐 사전 통지 절차라든가 의견 제출 절차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겠죠. 3번 질문 맞다. 4번 처분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판례.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 되겠고요. 자,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 자, 뭡니까? 1번. 직권 취소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맨날 나오죠. 그래서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당연히 법률상의 한계, 자 성무법과 불문법상의 원칙 등의 법률상의 한계는 준수되어야 된다겠죠. 2번 직권 취소는 당해 처분의 취소 소송 계속 중에도 처분청은 직권 취소할 수 있죠. 예,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에 대한 직권 취소는 인정되죠. 우리 판례 절충설 입장에서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 취소의 직권 취소, 그래서 원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반면에 뭐는 안 된다? 부담적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 취소에 대해서는 직권 취소를 부정한다. 따라서 원처분 소생시킬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운 처분을 다시 해야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깔끔하게 떨어지고 4번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는 제한될 수 있겠죠. 뭐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의 제한을 받겠죠.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의 소급표는 제한될 수 있다. 이거 옳은 질문이에요. 자, 취소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원칙이죠.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 취소 중에 자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질문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자 직권 취소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쵸? 자 과세관청은 세금부가 처분을 취소한 처분에 대한 취소 처분에 취소 원인인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하게 되면 이게 원부가 처분이 소생되겠죠? 그러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대표적으로 수익적 행정행위가 아니라 부담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 세금부가 처분이요. 이런 경우는 원부가 처분 소생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취소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짐은 틀렸죠. 그럼 기억 틀렸으니까 3번 아니면 4번이겠네. 니은 행정처분을 하는 행정청은 원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긴 경우 이를 처리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죠?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판례 입장이죠. 사정 변경 그리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3번 디귿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인증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를 들어서 영유아 보육법 5호 제30조 5항입니다. 평가 인증을 철회하는 처분을 하면서도 평가 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유아 보육법 제30조 5항과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그냥 결론 평가 인증 후에 새로운 사유로 철회 처분 시 그 효력 자체를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판례 뭐로 본다?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라고 판시했어요. 2018년 판례 최근 판례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 자체는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는 기역, 니은 지문만 가지고 정답을 고를 수 있어야겠죠. 디귿 지문은 다 이렇게 옳은 지문을 깔아놨잖아요. 그죠? 정답 3번입니다. 자, 리을 지문 왜 틀렸나 볼까요? 자, 면허의 취소 처분에는 그죠?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 등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방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지만 이와 같은 취소 처분의 근거와 위반 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았거나 그 후에 알게 되었다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여러분, 자 결론이죠. 취소 처분의 근거와 위반 사실의 적시를 결한 하자입니다. 취소 처분의 근거와 위반 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자 상대방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치유가 안 돼요.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따라서 요 판례 입장이죠. 처분 당시에 그 취지를 알았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치유될 수 없다고 본다. 판례 입장. 리을집은 틀렸고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회 19조에 나와 있다. 그래서 다음 각호 1호, 2호, 3호의 철회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되는 것은 자 철회의 근거는 행정기본법 제19조에 나와 있다. 그래서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호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1호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예요. 필요한 경우. 네, 1항에 따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있게 될 불이익. 여기서 불이익은 당사자의 기득권, 신뢰보호, 법률생활 안전에 대한 침해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해라.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자 행정 행위에 철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행정청은 그것만을 이유로 별도의 법령의 근거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가? 우리 판례 철회 자유설 입장이다. 즉, 그 새로운 사정에 대처해야 되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서 법률의 근거는 필요 없다. 법률 근거 불요입니다. 그래서 부담적 행위는 철회가 자유롭다고 볼 수 있죠.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수익적 행정행위에 문제가 된다.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철회 자율설 입장이다. 다만 이 수익적 행정의 경우에는 상대방 보호 입장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철회의 그 조리상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 잘 나오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자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면 사정 변경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라면 틀린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철회 가능하다. 요건, 절차 이런 거 중요하죠. 자, 처분청만 할 수 있다. 왜? 상급관청 행사할 수 없고 원래의 행정행위와 동일한 새로운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청만이 철회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요. 형식은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에 관한 절차에 따라 철회 가능하다. 그래서 철회의 절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자, 일반 행정행위에 관한 절차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네, 다만 자 말씀드린 대로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의 철회는 상대방에게 부담적 효과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그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이유 제시 등의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철회의 사유죠. 철회의 사유 내용. 그래서 수익적 행정행위 요거 중요하죠. 요건 제한적 범위 내에 철회가 인정된다. 왜? 수익적 행정에 대한 철회는 뭐다? 적법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권 취소보다 신뢰보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행위 철회에 의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상대방의 신뢰보다 우월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된다.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부담적 행정행위와 달리 제한적 범위 내에서 철회가 인정되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다.
철회권 유보. 자, 수익자 행정에 대한 철회권 유보인 경우, 자, 행정청은 철회 가능하다. 그러나 마찬가지죠. 조리상 제한을 받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그 다음에 부담의 분리행위예요. 자,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을 하면서 부담, 일정한 자기 부자기 수인 급부 의무를 명하는 부담을 붙인 경우에 이러한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그 부담을 불이행 이유로 철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4번. 자, 사실관계의 변경이에요. 자, 사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 대표적인 거죠. 수급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혹은 자, 도로의 폐지에 따른 도로조명 허가의 철회 같은 경우에요. 이런 경우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이런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저 철회가 가능하다. 그런데 포괄적 신분관계의 설정 행위나 이런 거죠. 공무원의 임명, 뭐 귀하, 허가 등의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 좀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포괄적 신분관계 설정 행위나 같은 경우에는 사정 변경에 의한 철회가 허용되진 않는다. 기억하세요. 포괄적 신분관계에 대한 설정이 공무원 임명이나 귀하 허가 같은 경우요. 사전 변경에 의한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한적 범위 내에서 수익자 행정의 경우에는 그죠? 수익자 행정의 경우에는 그 직권 취소보다 신뢰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철회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상대방 그 사익이죠. 신뢰보다 우월한 경우에 인정된다. 제한적 범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자, 관련해서 문제요. 2022년 소방직 간부 문제 뭐라고 나왔나 볼게요. 1번 처분청이 처분 후에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그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그죠?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여 상대방 등에게 철회 변경 요구할 신청권까지는 부여한 것은 아니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그 사인에게 적법한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 요구권, 철회 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봐요. 이 판례. 다음 2번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는데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철회를 한 경우입니다. 수익자 행정의 경우에는 침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와 달리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는 자, 처분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법령에 자, 명시적인 근거 규정 이건 행정의 부관으로 그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예외적으로 원래의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거 자,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는데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철회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죠? 2번 질문 틀린 질문 나왔어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요 질문 틀린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철회를 했을 경우 예외적인 경우 허용된다고 봅니다. 수익자 행정의 경우. 그래서 그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거나 행정행위 부관으로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극히 예외적으로 그죠? 그래서 원래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이게 예외적인 경우겠죠? 네. 이런 경우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뒷부분이 틀렸다고 보여진다. 예외적인 경우 허용되기 때문에 철회가 허용되기 때문에 2번 질문이 살짝 이거를 판례를 앞뒤를 바꿔놨기 때문에 약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이 돼서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다 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이 틀렸다. 3번 행정행위 철회는 장래에 향하여 원행정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력을 갖는다. 옳지 않은 거죠? 자, 3번 맞잖아요. 원칙적으로 철회는 장래효를 지니죠. 장래효. 4번 영업 허가의 철회 당시 상대방이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에 알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유 제시의 생략 사유가 아니다 라고 보죠. 그래서 영업 허가 처리는 부담적 행정행위죠. 영업 허가 자체를 처리하는 거. 부담적 행위로서 행정조차법상의 이유 제시를 해야 하죠. 근데 상대방이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에 알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유 제시의 생략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네. 그래서 이거 행정절차법상의 이유 제시의 사유는요. 여러분 뭐죠? 신청한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거나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거나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요. 이런 것들은 이유 제시의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5번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승용차죠? 1종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즉 승용차로 음주운전할 때 내가 운전면허 1종 보통과 대형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다 갖고 있다? 그럼 모두 취소 대상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다. 그래서 정답은 좀 애매하지만 2번입니다. 2번 지문. 자, 철회. 옳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자, 수익적 행정에 대한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 등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나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하나여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예, 이게 판례 입장이죠. 자,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그 취소권 행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비교 형량, 그래서 공익상 등의 필요 등이 상대방 입을 불이익 등을 정당화할 만큼 강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 하나여 허용될 수 있다. 옳은 지문입니다. 철회. 그 다음에 2번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처리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이때는 뭐다?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서 철회 가능하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철회 가능하다. 2번 질문 틀렸고요. 3번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거는 행정기본법 제19조죠. 그래서 자, 법령 등을 변경이나 사정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다음에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죠? 이거는 3번 질문 틀렸죠? 그래서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자,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처리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죠. 그래서 3번 질문 틀린 질문이죠. 그래서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역시 철회 가능하다. 4번 마찬가지예요.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처리할 별도의 법적 근거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다는 이유. 요거는 이제 철회 사유죠. 그 다음에 이제 철회 사유 또 다른 거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그래서 3번, 4번 다 철회 가능하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1번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실효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실효. 그래서 취소, 그 다음에 철회, 실효까지. 실효란 뭐죠? 하자가 없다. 행정행위 실효란 하자 없이 이미 성립 발효한 행정행위입니다. 그게 행정청의 의사와는 상관없다. 일정한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발생되는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당연히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실효다. 그래서 취소 철회는 별도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소멸되지만 실효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와 상관없다.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해서 당연히 소멸된다. 그 다음에 무효는
성립상의 하자로 인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않지만 실효는 하자와 관계없다. 그죠? 하자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사후에 소멸되는 거예요. 역시 장래효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하나 볼까요?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는 별개의 행정행위에 의해서 원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데 반하여 실효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당연히 기존의 행정행위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거 보시면 된다. 잘 나오는 게 이거 판례죠? 그래서 신청에 의한 영업허가 처분에 있어서 그 영업의 폐업과 허가 처분의 당연 실효 여부, 즉 이거 잘 나옵니다. 청량 음료 제조업 허가는 신청에 의한 처분이고 이와 같은 신청에 의한 허가 처분을 받은 원고가 그 영업을 폐업했다. 그 영업 허가는 당연히 실효되겠죠. 영업 허가는 당연히 실효되고 이 경우 허가행정청의 허가 취소 처분은 허가의 실효됨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대로 기출 나옵니다. 요 판례. 그 다음에 실효에 관련된 문제. 자, 요 마지막으로 한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사례의 그 상황에 대한 설명 옳은 걸 골라라. 16년도 국가직. 갑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던 중에 경기 부진으로 2015년 8월 3일 자진 폐업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따라 폐업 신고했죠. 그죠? 요거는 마치 미래를 예측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자영업들 폐업 신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폐업 신고를 하였다. 경기 부진을 이유로. 관할 시장은 자진 폐업을 이유로 2015년 9월 10일 갑에 대한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이를 갑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까지 볼까요? 여기까지 보면 폐업 신고를 이미 했어요. 근데 폐업 신고에 의해 영업허가가 실효됐죠. 그 실효된 후에 그 행해진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요. 이거 뭐예요? 우리 판례 뭐로 봅니까? 단순한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후 갑은 경기가 활성화되자 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하려고 관할시장에 2016년 2월 3일 재개업 신고를 하였으나 영업허가가 이미 취소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 허가 취소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갑은 2016년 3월 10일, 2015년 9월 10일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겁니다. 이 사안에서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미 폐업 신고로 인해서 영업허가는 실효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관할 시장이 뭐예요?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자진 폐업을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근데 이 취소 처분 자체는 뭐다? 단순한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때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취소 처분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갑이 제기한 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적법한 소송으로 각하되는 거예요. 부적법한 소송으로 각하된다. 그죠?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정도 쟁점을 파악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옳은 거 올르라 했어요. 자, 갑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 허가의 효력은 2015년 9월 10일자 영업허가 여기 취자가 빠졌네요.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의해서 소멸되는 게 아니죠. 이미 자진 폐업에 의해서 실효되는 겁니다. 즉 2015년 8월 3일 자진 폐업에 의해서 소멸됐다. 실효된 거예요. 영업허가의 효력은 2015년 8월 3일에 소멸되는 거예요. 9월 10일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의해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 취소 처분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처분성 인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2번 2015년 9월 10일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갑에게 통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갑의 영업허가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다. 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영업허가 효력은 언제 실효됐다고요? 2015년 8월 3일 자진 폐업에 의해서 이미 소멸된 겁니다. 실효되었어요. 그리고 제기한 2015년 9월 10일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단순히 영업허가가 실효되었습니다. 실효되었음을 확인해주는 의미만을 갖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갑의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거죠. 네. 자, 3번. 갑이 2015년 9월 10일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제기한 위취소 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4번. 갑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는요, 2016년 2월 3일 행한 재개업 신고를 통하여 다시 효력을 회복됩니까? 이게 틀린 질문이다. 왜? 폐업 신고에 의해서 영업허가의 효력은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재개업 신고를 한들 영업허가의 효력이 되살아 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영업행위를 다시 하고자 한다면 갑은 새롭게 영업허가 신청을 하여서 신규 허가를 받아야 될 겁니다. 됐죠? 요 판례, 그죠? 네, 요 판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 판례가 사례형으로 나왔다. 그래서 기출, 신청에 의한 허가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폐업했다. 그 허가도 당연히 실효된다. 이 경우 허가행정청의 허가 취소 처분은 허가가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즉, 그죠? 사실행위 지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그죠? 다음 시간부터 확약부터 들어갈게요. 확약. 자, 수고하셨습니다.